안녕하세요. 한눈에 보이는 사주. 오늘은 일주론 8번째 시간, 무인일주와 기묘일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무인일주와 기묘일주는 둘 다 일지가 일간을 극하기 때문에 그 주체가 일지인 편관에게 있습니다. 정관이 일관과 서로 대응하는 관계라면 편관은 일방적이고 강력한 관계입니다. 더욱 직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사주에 편관을 가지고 있는 명이라면 일간이 편관을 쓰는 주체인지 아니면 편관에게 규제와 구속을 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무인일주의 경우 생지인 임목은 생설을 주도하는 에너지라서 초기에 충동적으로 격발하기 때문에 더욱 도발적이고 즉흥적인 편관입니다. 무인일주는 정신적인 사상을 주도하는 혁명가나 모험가, 무관의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시와 규제, 통제를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간이 다룰 수만 있다면 이 편관을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서 유리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살을 다루는 방법은 극복해서 조절하는 제살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화살이 있는데, 제살은 식상을 쓰는 것이고 화살은 인성을 쓰는 것입니다. 무인일주의 경우 금을 쓰는 것은 식상으로 일진 목을 극하는 것으로 화가 없이 금극목을 하면 통제가 되지 않아서 위험합니다. 화를 쓴다면 목생화로 살인상생을 하기 때문에 편관을 배워서 다루는데 무인일주는 좋아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분에 더 강합니다. 일간과 일지가 목극토의 구조라 비겁인 토가 온다면 살을 마주보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가 온다면 재성이 들어와서 수생목으로 재생살을 하기 때문에 살을 키우게 돼서 재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화가 있는 상태로 습이 개입한다면 현실과 타협을 해서 안정되고 편안해집니다. 무토는 차단을 해서 경계를 나타내고 기토는 잘 섞여서 받아들이는 수용과 생산성을 의미하는 토입니다. 기묘일주는 습한 명이라서 현실적인데 무인일주가 혁명가라면 기묘일주는 그 혁명의 결과를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기토는 받아들이는 게 본성이므로 화로 배워서 살인상생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며, 금을 쓰면 일진 근기를 건드려서 조심해야 합니다. 묘목은 모든 토를 다루려고 하는 체성을 지녔습니다. 기묘일주는 목극토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무인일주는 조한 성격의 편관이라서 지시하고 설계하는 명령 쪽인데, 기묘일주는 실무적이고 현장 쪽이며 더 직접적입니다. 일간과 일지가 다 습하기 때문에 그 습이 해결이 안 되면 직무 능력도 떨어지고 살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항상 재적인 어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만약에 명에 화가 있어서 목생화가 수월하게 잘 되면 인성을 통해서 살을 다루는 자격과 공부를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발달한 기묘일주는 위험물을 소화하고 어려움을 받아들여서 다루는 능력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성을 갖춘 상태라면 금으로 식장 제사를 해도 좋지만 습을 해결할 수가 없다면 금생수로 습이 더욱 조장돼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목극토는
결국 화생토를 동반해야 적인 편관을 끌어들여서 순화시키는 것이 됩니다. 기묘일주는 기본적으로 화살을 해야 편안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왕하지 않은 상태로 식상인 금을 쓰면 극설교가나 제살퇴가가 되어서 일간에게 큰 위험이 올 수 있습니다. 수가 들어오면 더욱더 습해져서 재생살로 가니까 살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건강 문제나 재물의 문제가 불거집니다. 이렇게 습한 상태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항상 무기력하고 몸이 아프거나 알코올, 도박과 같은 중독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명에 금이 있으면 살을 거부하는 것으로 긍정적이 되려면 일간에게 힘이 있거나 조한 토가 있어서 습을 조절하거나 화로 인성을 갖춰야 합니다. 결국 무인일주나 기묘일주나 일지에 편관이 있는 명은 인성을 끌어들여서 자격을 갖춰서 살인상생하는 게 순조로운 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을묘일주와 신묘일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